예,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방법론 4장 질문 수정희 학생이 예, 그 질문 제기한 거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과 슬라이싱 하는 건데요. 질문은 결과에서 여기 어레이에 오라고 쓴 거를 결과를 여기 4라고 예상이 되는데 왜 오라고 결과 값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파이썬의 배열은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파이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즉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대부분 배열은 1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펜시 색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 개념인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행 하나, 둘, 셋, 넷, 팔행 4열의 배열을 정의를 해놓고요. 이 중에 이 어레이의 1, 5, 7, 2와 0, 3, 1, 2를 구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해보라기보다는 그 배열에서 이것만 선택해서 끄집어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배열을 어, 행과 열을 일부분을 삭제를 하고 뭐 삭제를 하는 건 아닌데 일부만 선택해서 보여주는 것 이거를 이제 그 채를 썰듯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슬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펜시색인 같은 경우는 요 어레이 리스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157이라는 리스트 하나고 0312라는 리스트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런 팬시 색인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어레이가 있을 경우에 첫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있는 그 같은 위치에 있는 거를 행열로 해가지고 에, 매핑을 시켜서 해당되는 원소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72, 0312 이렇게 있으면 순서대로 1 앞에 있는 것의 1은 뒤에 있는 것의 0에 0과 같이 이제 매핑을 시켜서 1,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행 영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행 영열은 여기서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짝짓기를 하듯이 매핑을 해서 해당 원소를 끄집어내는 것. 그거를 이제 팬시 색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것은 일행 영렬이라 그러면은 이 맨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에 있는 행이 일행이 됩니다. 그런 인덱스 번호와 그 몇 번째 행이냐라고 하는 그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개념만 조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배열의 전치와 축을 바꾸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맨 마지막 줄 26번째 배열 순서가 파란 숫자대로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적용된 건가요? 예, 이 어레이를 트랜스포즈를 해서 1, 0, 2라고 쓰면은 이 숫자들은 무슨 뜻인가요? 이제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치는 글자 그대로 한문으로 따지면은 바꾼다, 행과 열을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트랜스포즈 영어로 하면 이제 트랜스포즈에 해당이 되고요. 행과 열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행과 열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 그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 축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축은 영어로 엑시스라고 하고 파라미터를 쓸 때 엑시스 1, 0, 2 뭐 이런 식으로 그 파라미터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 지금 질문 나온 예제는 약간 좀 어려운 예제인데요. 3차원 배열입니다. 3차원 배열에 지금 어,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이 배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행사열 배열입니다. 두 번째 보이는 배열도 이행사열 배열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행사열 배열이 쌓여 있는 형태. 이행사열 배열 두 개가 뭐 높이로 쌓여 있던 깊이로 쌓여 있던 하여튼 쌓여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3차원을 또 간단한 숫자로 나타낼 때는 이행사열이 2층 높이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요게 이행사열이 2층 높이로 있다. 그래서 그걸 3차원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맨 앞에 있는 거는 높이가 되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행, 맨 뒤에 있는 건 열. 이런 식으로 그 3차원 행렬에서는 높이, 행, 열 이제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에, 맨 앞에 있는 거를 축 제로, 두 번째 있는 거를 축 1, 엑시스 1, 세 번째 있는 거를 엑시스 2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즉 3차원 배열에서 3차원 배열을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 3개로 쓸 수 있잖아요. 이행사열을 두 개 높이로 쌓아 올렸다. 말로 풀어서 쓰면 이제 그런 뜻인데요. 축은 차례로 0, 1, 2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예, 이제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좀 쉬운데요. 2차원 배열은 예를 들어 삼행이열이라고 하는 배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삼행이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을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 축 0, 축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3차원하고 2차원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3차원의 엑시스 제로라고 하면 그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첫 번째 있는 이 2라고 하는 첫 번째 그 원소, 모의계수는 원소라기보다는 3차원 배열의 모양의 첫 번째 에,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놓여진 숫자. 그 놓여진 숫자는 높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3차원에서. 근데 이 행렬 2차원 행렬에서의 첫 번째 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행을 의미합니다. 행. 그래서 이 3차원 배열에서 엑시스 제로는 높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2차원 행렬에서 엑시스 제로는 높이가 아니라 뭘 의미하는 겁니까? 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축 0이 무조건 행이다. 축 1이 무조건 열이다. 이렇게 어떤 데서는 그런 식으로 설명해 놓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설명하면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2차원일 경우에는 딱 맞아 떨어지는데 3차원으로 가게 되면은 더구나 뭐 차원이 높아져서 몇 차원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런 설명을 하면은 더 헷갈리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게 x 축 제로, 두 번째 게 축 1, 세 번째 게 축 2 이런 식으로 뭐 4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축 3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축 제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3차원 별 같은 경우는 높이가 된 거고요. 2차원 별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행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축 0이 반드시 뭐 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 2차원일 때와 3차원일 때가 첫 번째 나타나는 게 깊인지 행인지 그거는 차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 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 1, 0, 2 질문에 대한 답은 1, 0, 2는 1은 이게 축 1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차원 같은 경우는 축 1이 뭐예요? 축 1이 높이, 행, 열 이런 식 순서라 그러면은 0이 높이가 되는 거고요. 1이 행이 되는 거고 2가 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맨 앞에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0, 1, 2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 순서를 1, 0, 2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높이,
행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열은 그대로 놔두고 높이 부분과 행 부분을 바꾼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꿨다는 그런 뜻이죠. 요거하고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더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축이라는 거하고 차원이라고 하는 관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나오는데요. 음, 축의 개수를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2차원 행렬이다. 그러면은 3행이열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축이 두 개 걸려요. 엑시스 제로와 엑시스 1 이렇게 두 개입니다. 3차원 같은 경우 높이 뭐 그거 깊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그냥 높이라고 합시다. 높이, 행, 열 이렇게 세 가지 축이 세 개의 축이 있게 되는 건데요. 그 세 개의 축의 개수가 세 개니까 그 3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차원 행렬이 되는 거고요. 예, 그게 이제 축하고 차원의 관계가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치, 트랜스포즈, 포즈는 이제 뭐 위치, 자세 뭐 이런 뜻이고요. 트랜스는 변환하다 이런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자세를 변환하다, 자세를 바꾸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영어 트랜스포즈의 개념이고요. 그 한문으로는 그걸 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특별히 이제 행과 열을 바꾼다라고 하는 여기 특별히 배열에서는 행과 열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먼저 이차원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합니다. 삼행이열 배열을 바꾼다고 한다면은 아주 간단하게 삼행이열을 바꿨다라고 하면 이행삼열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건 뭐 직관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차원 되면은 이게 좀 복잡하게 됩니다. 지금 이행사열 배열을 2층 높이를 쌓아 올렸다 그러면 224가 되죠. 그럼 이 전치 배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다 바뀝니다. 예. 어, 이 앞뒤가 다 바뀌어서요. 224가 422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행이열 배열에 이행이열 배열이 4층 높이로 쌓이는 그런 배열로 변환이 됩니다. 다시 하나 예를 들면은 뭐이 삼행사열 배열을 2층 높이로 쌓아 올린 것을 이런 3차원 배열을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삼행이열 배열을 4층 높이로 쌓은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그 실습할 때 배열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트랜스포즈하는 함수를 써서 이 트랜스포즈는 넘파이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이 np라고 쓸 때는 반드시 import numpy as np 이런 형태로 써주는 것이 예,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축의 개수가 바뀌는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 완전히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 앞에서 설명한 게 422 이행 2열의 4층 이렇게 되는 게 에, 그걸 또 바꾸면 이행 4열의 2층 이렇게 되잖아요. 높이가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이게 전치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 그 이행 4열을 2층 높이로 바꾸는 것과 이거를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이행 2열의 4층 높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 이거는 차원 축의 개수가 바뀌는 건 아닌데 이건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으네요. 이 부분은 축의 개수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높이가 바뀌는 겁니다.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원래 질문이 에, 그 어, 디폴트로 축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디폴트로 완전히 다 바뀌는 거죠. 순서가 완전히 바뀌는 건데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 축이 0, 1, 2 순서잖아요. 엑시스 0, 엑시스 1, 엑시스 2 이렇게 원래 순서인데요. 그거를 어, 특별하게 디폴트 뭐 지정하지 않으면은 즉 이 부분을 012라고 하는 부분을 쓰지 않으면 210으로 바뀝니다. 일행 영렬의 2차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이행연이 아니라 축을 0번째 0 엑시스 0, 엑시스 1, 엑시스 2를 트랜스포스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엑시스 2, 엑시스 1, 엑시스 0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는데요. 그거를 어, 우리 전에 그 예제 질문에서 보면은 1, 0, 2 이런 식으로 임의대로 엑시스 번호를 넣어서 변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는 0, 1, 2였죠. 기본 틀은 0, 1, 2였는데 기본 값은 트랜스포즈를 하면 0, 1, 2가 2, 2, 1, 0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 예제에서는 1, 0, 2, 즉 앞뒤만 앞에 처음 두 축 번호만 바뀌어가지고 트랜스포즈를 해보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해본 겁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거 뭐 잘 아는 그 제가 레고 뭐죠 이렇게 레고가 아니라 그 이 이거 돌리는 거 뭐라 그러죠? 큐빅. 큐빅. 큐브를 이제 제가 그림을 잘라다가 이제 0, 1, 2, 3, 4 요 이행 사열 요게 한 줄, 두 줄, 하나 또 열은 네 개 요렇게 이행 사열 이 두 개 있다고 뭐 이게 집이든 뭐 레고든 하여튼 요런 모양으로 두 개가 있다고 한다면은 요게 인제 이행 사열을 2층으로 쌓아 올린 것 혹은 깊이로 이렇게 한 것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여기서의 어, 축은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지금 에, 이 배열이 이행 사열을 2층 높이로 쌓아 올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습관이 행렬은 일단 쉽게 쓸 수 있잖아요. 행렬 이게 이행 사열이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행 사열을 쓰고 이게 몇 층 높이로 쌓아 올렸느냐. 그래서 층을 제가 높이는 맨 앞 나중에 씁니다. 맨 앞에 있기는 하지만 맨 나중에 이런 식으로 쓰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제 이게 3차원 224행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에, 계산 생각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치 행렬로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완전히 다 바뀌어서 뭘로 바뀐다 그랬죠? 224가 4, 2, 2 이렇게 바뀐다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행 2열을 4층 높이로 쌓아 올린 것. 혹은 2층, 4층 깊이로 붙여놓은 것, 뭐 이런 거 이렇게 높이냐 깊이냐에 따라 뭐 그건 보기 관점인데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처음에 트랜스포스를 하기 전에 3차원 이행 사열의 2층 높이 행렬은 여기 높이가 축 제로, 행이 축 1, 열이 축 2, 이런 식의 이제 축 번호를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고. 이거 거꾸로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은 축 제로가 4층이 돼 버린 거죠. 이 전에는 축 제로가 2라고 해서 2층이 됐는데 트랜스포즈를 하면 4층이 됐습니다. 이런 식의 요거 그림을 트랜스포즈를 하면 이제 그림을 세워보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전체 행렬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다음 질문이 배열 연산에서 조건절 표현하기라고 해가지고 이 15번째 줄, 16번째 줄에 보면은 이 집 함수가 어떻게 쓰였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집 함수의 사용 예제를 한번 들어보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 함수를 한번 써봅시다. 배열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1, 2, 3, A, B, C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고요. 이거를 집 형태로 페어를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 집 함수를 쓰면은 두 배열의 각 원소를 짝짓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앞에 그 슬라이싱 할 때 그 개념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집 파라미터를 앞에 배열, 뒤에 배열을 각기 자기 순서에 해당되는 그 원소 순서에 짝을 짓는 그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예 첫 첫 번째 원소는 첫 번째 원소에 해당이 되고 매칭이 되는, 두 번째 원소는 두 번째 원소에 해당이 돼서 요런 식의 1 하고 A 순서상, 2 B 순서상, 3 C 순서상 이렇게 각각의 원소별로 순서를 짓게 됩니다. 이 집은 우리가 그 뭘로 잘 알고 있죠? 그 압축 함수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여기 파이썬에서 집은 압축 함수라기보다는 그 지퍼 있잖아요, 지퍼. 지퍼가 이렇게 두 지퍼를 쭉 올리거나 내리면은 양쪽에 있는 오돌도돌하게 된 부분이 그 지퍼의 이 뭐라고 표현을 뭐죠? 그게 이렇게 그 올려주는 거 내려주는 것. 그 도구에 의해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지퍼가 맞물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지퍼는 넘버스는 왼쪽에 있는 거고 레터스는 오른쪽에 있는 그 지퍼라고 한다 그러면 이 지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각각의 A와 B의 저기 두 개의 파라미터에 있는 원소를 그 지퍼 맞물리게 하듯이 그렇게 쌍을 맺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집 함수는 압축 함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두 개의 배열의 순서쌍을 만들어 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집함 순서쌍을 만들어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집함수를 쓰지 않고도 요렇게 그냥 아예 물리적으로 순서쌍을 이렇게 위치를 딱 정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요 예제하고 요 예제는 같은 예제인데요. 요 파일들은 제가 다 그 자료실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실에 있는 요거 그 PPT로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카피를 해가지고 콜랩에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 그다음 질문이 어, 이 엑시스를 써서 어, 합이나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한 차수 낮은 배열을 반환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 설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것도 되게 헷갈리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엑시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헷갈리는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2차원 행렬에서는 첫 번째가 0이니 엑시스가 0이니까 행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엑시스는 1이니까 열이라 2차원 행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어, 엑시스 이퀄 1의 평균을 이 배열에서 구해라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은 이 x 이퀄 1이면 열이잖아요. 열. 이게 2차원 행렬에서는 행열 이렇게 되면은 열은 x 이퀄 1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면 이게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은 열의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엑시스라고 하는 개념은 예, 열 방향으로 평균을 내라 그런 뜻입니다. 열의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열 방향을 따라 평균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행 3열 이런 이행 3열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자, 열 방향으로 평균을 내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행에서 열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 영행 인덱스 제로 행열, 인덱스 1 아니 인덱스 제로 열, 인덱스 1열 이게 인덱스 3 말하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예. 인덱스 제로 열, 인덱스 1열, 인덱스 2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행에서 열을 따라가면은 오른편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예. 열 1, 2, 3, 4, 5 열의 번호를 이제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예,
지금 0, 1, 2 방향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행에서 열 방향으로 간다면은 3, 4, 5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 엑시스 이퀄 1 이러면은 각 행 기준으로 열 방향으로 가라. 그리고 가면서 뭘 계산하냐? 평균을 계산해라. 또는 합을 계산하라. 뭐 이렇게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이지만 어, 열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의 열 방향으로 가면서 평균을 구해라라고 하는 뜻이 돼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건 꼭 행의 평균을 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첫 행의 평균은 1이고요. 두 번째 행의 평균은 4입니다. 그래서 어, 꼭 느낌에 이렇게 하면은 열의 평균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지만 그래서 이거의 실제 결과를 보면은 1하고 3이 나옵니다. 1하고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잘못됐네요. 1하고 4가 나오게 됩니다. 평균이니까요. 그렇게 이게 왜 열의 평균이 아니고 행의 평균을 나온 거야? 이렇게 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엑시스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에, 열의 평균이라는 뜻이 아니라 열을 따라가면서 평균을 구한다 이런 예, 뭐 평균 같은 건 평균이고 합 같은 경우는 합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0을 엑시스를 0으로 하면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보면 이거 2차원 행렬에서 0은 행이니까 이거 그 행렬의 행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을 기준으로 행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거는 직관적으로 행의 평균을 구한다라고 어, 어떻게 보면 오해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열의 평균을 구한 그런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과 3의 평균은 1.5가 되고 1과 4의 평균은 얼마가 되는 거? 2.5, 2와 5의 평균은 3.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행 3열이 뭐가 됐어요? 어, 1과 4가 됐고 뭐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연산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어, 이행 3열이 이렇게 1행으로 연산 값을 내게 됩니다. 이런 이렇게 이행 3열이 차원이 하나가 줄어서 연산 값을 내기 때문에 어, 일, 배열이 하나 축소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 보면은 엑시스에 대한 통계를 계산하고 한차수 낮은 배열을 반환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열 방향으로 계산해서 열을 다 합치기 때문에 지금 그 차원이 하나가 줄어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선형대수에서 MP 넘파이 원스 3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다음에 숫자 뒤에 0이 쓰여 있는 경우가 있고 없고 왜 그렇게 써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음, 이 질문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는 그 단위 행렬을 만드는 건데요. 이 지금 음, 왜 바꿔서 했냐고요? 이건 저 나중에 나한테 좀 질문을 어떤 질문인지 설명을 나한테 추가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 이 행렬에 어, 1점, 0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점이 붙어 있거든요. 점이 붙어 있는 거는 실수를 의미합니다. 실수, 정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왜 정수를 쓸 수도 있는데 실수를 썼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왜 그러냐면은 선언을 할 때 아예 여기 맨 첫 번째 이게 이행 3열을 선언한 거죠. 이게 x는 이행 3열, y도 이행 3열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요. 아니구나. 이거는 이행 3열이 아니네. 이거는 3행 2열이네요. 그죠? y는 이렇게
그 행렬을 선언하면서 각 원소의 값을 지금 입력을 미리 해놨잖아요. 근데 입력을 얘가 1, 2, 3 이렇게 입력한 게 아니라 1점, 2점, 3점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정수를 쓰려는 게 아니라 실수값을 쓰겠다라고 한 겁니다. 왜 실수값을 썼냐면은 이게 좀 다른데요. 그 정수값을 연산을 하면은 소수점 아래를 무시하거나 나누기를 했을 때 그게 에러가 날 저기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할 소수점 아래 값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수점 아래 값을 다 표현해 주라라고 처음에 이제 그럴 의도로 뒤에 이제 그런 실수 연산이 나오게 되면은 아예 처음부터 그 네거스 정수라고 에, 표현이 되긴 하지만 사실 그 정수 뒤에 가서 나오는 연산들은 다 실수값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써줄 때 실수값을 써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이게 그 사용자가 직접 지금 정수를 썼는데요. 만약에 계산하다가 실수값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얘가 자동으로 실수값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명확하게 여기 이 기회가 있네요. 예. y를 계산할 때 6점, 23점 이렇게 하고 계산하는 게 입력할 때 그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7 요거는 이제 정수를 썼어요. 그냥 실수가 아니라 8, 9도 그렇고요. 예. 요 두 개 값만 지금 어, 실수가 아닌 정수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근데 이거는 얘가 연산을 하다 보면은 혹은 어레이 값을 그 표현하다 보면은 어느 한 군데가 실수로 되어 있으면은 얘가 자동으로 그 추론이라 그러죠. 얘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자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추론 기능을 써가지고 정수값으로 표현하지 않고 실수값으로 표현하는 즉 숫자 뒤에다가 점을 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 배열에도 전부 다 지금 실수값을 표현하는 점이 붙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뭐 이렇게 저렇게 곱해가지고 그 뭐 행렬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실수값이 나오게 그렇게 실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점이 붙은 이유는 정수와 실수를 구분하고 실수 연산에서 소수점 아래 값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축이라는 개념하고 행렬 연산에서 축을 가지고 썸이나 민을 구하는 것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제들을 좀 들어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콜앱에서 좀 실습을 자기가 한번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좀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개념이 좀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해보고 또 안 되는 거는 또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뭐 예제를 하나 만들어 달라. 뭐 그렇게 또 질문을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